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 며칠 사이에 다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이제 긴축 공포에 질린 암호화폐 시장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피터 브렌트라는 분석가가 비트코인 강세 신호는 없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는 상승 전환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의 발언에 촉각이 집중될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내놨어요. 그리고 이런 최근의 하락세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1조 이하로 떨어졌고,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오르내리고 할 때마다 지금 1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4분기에 바닥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면 왜 4분기에 바닥을 예상을 하는지, 그 이유가 2015년에 이 비트코인이 2018년 반감기를 517일 앞두고 바닥을 쳤는데 지금 현재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감기에 517일에서 한 547일 앞둔 시점이 바로 올 4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올 4분기에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비관론자 중에 대표적인 이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읽어보면, 비트코인 회의론자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이 $10,00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최근 나의 전망 이후에 5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14% 이상 하락을 했다. 이 전망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내 경고를 듣고 비트코인을 팔았어야 했다. 아직 매도 기회는 남았다. 늦게라도 매도하는 게 아예 매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이런 트윗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뉴스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다시 이 공포로 몰아넣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팩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것이지만, 보시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기관 대상 비트코인 현물 실탁이 출시가 됐고, 또 미국의 최대 퇴직연금 운용사 피델리티가 401k의 비트코인 투자 옵션을 허용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또 제가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도 암호화폐 옵션 장외거래 시작해가지고 올 3월달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여길 보면 골드만삭스가 미국 월가 투자은행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 옵션 상품 장외거래에 나섰다라는 이 기사가 올해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여드리면 암호화폐 친화도 1위가 미국과 독일, 한국은 29위로 8계단 하락이라고 이런 기사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면, 이게 화면이 좀 잘렸는데 2022년 2분기 암호화폐 친화도 세계 순위라고 해가지고 그 항목이 규제, 금융서비스, 인구, 세금, 인재개발, 확산, 거래, 사기, 환경, 이 9개의 분야를 점수를 매겨서 제일 총점이 높았던 나라가 바로 이 미국과 독일이 49점으로 공동 1등이에요. 그리고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고, 5위는 이제 스위스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2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1위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도 있는데, 암호화폐 이용 미국, 우크라이나, 영국이 세계 최고라고 해가지고 이 기사도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세계 암호화폐 이용 평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표가 지금 약간 흐려서 제가 이걸로 다시 가져왔어요. 이게 같은 기사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우크라이나, 3위가 영국, 4위가 인도, 5위가 태국 이렇게 나타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도 미국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가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가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암호화폐 보급이나 사용률로 봤을 때 이 미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하면 이상하게 기존의 달러 체계가 무너지고 중국이 새로운 강자로 올라서면서 전 세계가 그레이트 리셋이 되고 이런 음모론적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무너지고 중국이 패권국이 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대두될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이미 이 미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신 것처럼 선점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미국이 뭐 천년만년 패권국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는 뭐 기존의 무언가가 무너져야지 뜨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대적인 변화이자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패권국인 미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금융, 자본, 자원들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최근에 라울 팔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 10년 내 200배 증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200배 증가한 200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 시총이 지금 뭐 1조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200배가 증가해서 시총이 200조 달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네트워크 효과, 사용자 수, 사용자 수의 성장 추이 등을 감안을 했을 때 향후 10년 내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40억에서 50억 명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시총 1조 달러에서 200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는 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CBDC와 티켓팅 등 결제에 필요한 수단이 암호화폐로 대체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축적 기간이 될 것이고, 이 라울 팔의 예상이 90% 빗나가더라도 암호화폐 시총은 1조 달러에서 20조 달러까지 그래도 20배 정도는 상승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이유로는 여기에 말한 것처럼 결제에 필요한 수단이 암호화폐로 대체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 2022년 7월이니까 지난달에 나온 기사인데, 비자 마스터 암호화폐 결제 속도 낸다. 암호화폐가 주류 지불 수단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세계적인 카드사인 이 비자와 마스터가 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 서비스를 내놓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코인베이스의 CEO가 G20 국가들이 1년간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런 트윗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 나라들이 점점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제 요게 기사가 나왔는데, 대형 증권사들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직접 설립한다고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NH, KB,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사가 참여를 하고 올해 말에 예비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사들조차 이 암호화폐 시장을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직접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을 하려고 벼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이 비터시프가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제는 비트코인 거품이 꺼지면 소송이 보물 터지듯 터질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비터시프를 말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회의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터시프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이기에 앞서서 이걸 또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비판론자 비터시프, 비트코인보다 금투자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비트코인 비판론자라고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터시프는 이 비트코인 비판론자이기에 앞서서 이걸 보여드리면 이 비터시프는 근본위주의자고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금화를 유통하고 있는, 실제로는 전문적인 금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금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금의 지위를 위협하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관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는 진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팩트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시장은 아직 바닥을 안 쳤을 수도 있어요. 저도 2024년 이후에야 진정한 불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코앞의 가격에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장은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에 베팅을 해야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축적 기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원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에 베팅한다라는 것이 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긴 인내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도 이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베팅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